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라임베베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많이 기다리셨죠?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우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모유 수유 교육입니다. 오늘은 신생아기에 걸맞는 그 전문리기에 대한 작은 주제로요,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진료 보시는 중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방송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모실 테니까 채팅창에 뜨거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온숭이띠 첫 방송이네요. 오늘 교육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생아. 사실 우리 신생아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를 좀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수유하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조금 더 지혜롭게 좀 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거든요. 자, 신생아 수유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기 체력이에요. 아기 체력. 아기가 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알고 젖을 물릴 건지 안 물릴 건지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아기 체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저번 주에 지금 몇 가지 나간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만할 때 진통을 너무나 무리하게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옥시토신 약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인 수축을 시킬 수 있는 약을 써서 아기가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2박 3일 동안 아니면 수술하신 분들은 4박 5일 동안 병원에서 아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체력이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병원에서 체력이 좋은 상태에서 조련이 왔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또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련에 안 가신 분들은 집으로 왔는지 이거를 파악하려면 아기의 체중 감소를 일단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갑자기 많은 몸무게가 빠졌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이 정도 몸무게는 유지하면서 젖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엄마가 젖을 너무나 무리하게 물리려고 하게 되면 저번 주에 얘기했죠? 황달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아기가 엄마 젖 먹는데 흥미를 잃어서 안 빨려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기가 몸무게를 어느 정도로 빠져야지 그래도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2점대로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고 3kg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4kg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그 아기 2점대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5%가 빠지면은 힘들게 돼 있어요. 자기 체중이 5%가 빠지면. 그리고 3kg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7% 이상이 빠지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4kg대 아이들, 예를 들면 4kg대는 그렇고 3.5 이상 된 애들, 뭐 3.6이라든가 3.7이라든가 뭐 4kg 좀 이렇게 약간 크게 태어난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kg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10% 정도. 10kg가 아니라 10%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3kg 된 아기가 10%가 빠지면 300g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이 빠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엄마가 모유수유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80% 정도가 황달이 나타나요. 저번에 황달 생기는 애들 얼굴 보셨죠? 얼굴이 노랗게 뜨는 거. 자, 이런 경우에 모유수유 한다고 또 젖병을 먼저 주면 유도운동 생긴다고 무리하게 젖을 물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병원에서 몇 프로 정도 빠져갖고 왔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체중이 5%, 7% 빠지기 전에 미리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기 소변 양상하고 대변 양상이에요. 우리 아기가 컨디션이 좋은 아이인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애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다 체크한 다음에 젖을 물리는 작업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체중 감소 같은 거를 체크했다면 체중은 크게 문제가 없어. 그치만은 소변, 대변 양상이 좋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기저귀를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자, 보세요. 정상적인 소변 색깔은 보통 병원에서 왔을 때, 보통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체크해주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안 보세요. 그렇지만 집에 와서나 저렴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소변은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깨끗해요. 보이시죠? 깨끗해요. 자, 보세요. 지금 다들 열심히 열감을 듣고 있어서 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집중하느라고. 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데 약간은 힘들게 모유수를 하거나 아니면 분유수를 먹어도 조금 힘들다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색깔이 노을해졌죠? 구별되나요? 자, 구별되시죠? 이렇게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온다는 거는 아기가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소변이 붉은 소변을 띄어요. 이걸 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붉은 소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약간 붉은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경우 지금 정상인 소변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노란 소변, 아주 진한 노란 소변 아니면 이렇게 붉은 소변이 보였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모유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쵸, 요산인 거죠. 붉은 소변. 그래서 너무나 신장에 무리가 가고 너무나 수분이 부족해서 내 몸에 있는 신장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 빼버리는 게 요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힘들고 수분도 부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물리면 아기가 당연히 황달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4일째부터 8일까지는 아기들이 체력적인 거를 체크하면서 수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유를 하실 때 너무나 긴 시간을 물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물려야 되는지를 이제 자세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유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조리원에 막 입시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한 4일째부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슴이 돌덩이처럼 되고 단단해지고 아파진다고. 자, 그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소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진하게 나오고 있고 체중도 5%, 7%, 10% 이상 빠져갖고 왔을 때 이 단단한 젖을 뚫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랬을 때 더 많은 체력 소모가 있고 더 많은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기한테 많이 물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밍업만 5일째부터 8일까지는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냥 10분, 10분 애기가 몸에서 입축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기한테 10분, 10분 물려주는 거를 이제 인지만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각자 가지고 있는 수유 쿠션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C자형이에요. 사실은 수유 쿠션은 장기적으로 한 4개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것보다는 솜이 있는 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멀리 보시고 솜 있는 거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수유 쿠션 지금 보이시죠? 자, 내 가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무릎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수유 쿠션을 너무나 가슴 뒤에 올린 상태에서 아기를 사이에 이렇게 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무릎 바로에 최대한 밑에다가 안정감 있게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슴 위 보여진 상태. 자, 지금 단단한 가슴 상태죠. 자, 수유하기 전에 저번 주에 교육했을 때 무슨 관리 하라 그랬죠? 유두 관리 하라 그랬죠? 딱딱하면은 꼭지가 아파진다고. 그래서 먹기 직전에 아기를 먼저 안기 직전에 꼭지를 잠깐 부드럽게 만져주셔야 되는데 만져주기 전에 여기 유루는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여기를 만지게 되면 많은 유선들을 건드려서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두만 약간 부드럽게만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또 반대쪽 유두 풀어놓고 자, 지금 뚫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기도 이제 가슴은 이렇게 준비시켜놓고 수유 쿠션 준비시켜놨죠. 자, 아기도 신생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흔들려요. 뒤로 꺾이게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속사계로 꽁꽁 싸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랑 빨리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손을 조금 어머니랑 있을 때는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세요. 아기를 혼자 둔다거나 아니면 눕혀놓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안정감 있기 위해서 약간 속삭이로 싸주고 눕혀놓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엄마가 아기를 안아줄 때는 빨리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몸부림이라도 이런 거는 어머님이 조금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손을 꺼낸다고 가정했을 때 대신에 이 목이 흔들리지 않게 손을 잘 받쳐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오늘의 키포인트. 자, 지금 앉는 자세가 요람 자세예요. 그리고 기본 요람 자세하고 풋볼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자세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을 2-3시간 간격으로 먹이시면 되세요. 언제까지요? 한 8일 정도까지. 대신에 아기 체력을 보고 물리는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소변이 지나고 체중이 많이 빠진 애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안 물리고 10분, 10분씩 유축을 하고 계신다거나 하시면 되고, 그런 문제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물리는 작업만 시켜주면 되는데 10분, 10분 물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수유했을 때 요람 자세로 10분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 5분 쉬어주시고, 다시 요람 자세로 10분 먹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쉬어주시고, 힘들어하면은 약간의 분유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시간대 오게 되면 이제 풋볼 자세 10분, 또 풋볼 자세 10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람 자세. 자, 목을 받친다. 첫 번째. 목을 받칠 때 이렇게 목을 경계를 잡아버리면 안 되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목을 잡으면 결국 아기가 꺾이면서 잡는 의미가 없어요. 이 아기가 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고개가 꺾이지 않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귀 위쪽, 여기 귀 사이에다가 최대한 손을 벌려서 그대로 받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경추가 안정감 있게 지지가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척추까지 아기가 중심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척추만 지지하고 어머님이 기본 자세로 요람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고개가 꺾이면서 어떻게 돼요? 젖꼭지를 물어도 이 꼭지 끝만 당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꼭지 경계가 그대로 찢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빨아도 이 속에 있는 유손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고 겉에 큰 유손만 건드리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단단해지죠. 왜? 자극은 됐기 때문에 젖은 타오르지만 속에 있는 유손은 안 뚫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속의 유손까지 쏙쏙 얘가 건들 수 있도록 아기가 혀를 쫙 엄마 모든 유손을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면 고개가 도망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을 꼭 받쳐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0분 목을 받쳐서 아기한테 이제 먹여주시고, 자, 반대쪽 손은 가슴이 단단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이쪽으로 당기려고 해요. 이게 밀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기 쪽으로 가슴을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자세로, 자, 허리가 굽어서는 안 돼요. 허리가 굽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어머니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가슴만 네가 와서 먹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슴은 단단해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는 당기려고 하겠죠? 그러면 자꾸 꼭지하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 아기는 엄마 젖은 왼쪽으로 간다고 치면 아기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해요. 그럼 둘이 꼭지가 마찰이 생기겠죠? 그럼 이 꼭지가 마찰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쓰라리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찰 통증은 어떤 통증이냐면 우리가 구두를 신발 신었을 때 그 마찰 통증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마찰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기 쪽으로 네가 먹어봐 라고 몰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 손은 가슴을 아기 쪽으로 몰아주시고 한 손은 아기한테 이제 니도 먹어봐 라고 해서 당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목을 받치시고, 자, 수유 쿠션. 자, 선생님, 실장님, 손받침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너가 와서 먹어. 자, 손은 이쪽 받쳐주시고, 자, 이랬을 경우에 수유 쿠션이 아래가 있고, 엄마 손은 떠있죠.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기를 여기다 눕혀요. 아기를 여기다 눕힌 상태에서 어머님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냥 아기를 엄마 쪽으로 온 상태에서 이 갭만 이제 어머님이 지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작은 이제 수건, 집에서 그냥 흔히 쓰는 수건이라든가 이런 받침대를 활용해서 엄마 손목에다가 받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귀 위쪽은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대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수건을 머리다가, 대부분 산모분들은 이 받침대를 애기 머리다가 받쳐요. 그리고 손목에 대한 전혀 지지를 안 하세요. 이게 왜냐면 아기들은 땀구멍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머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열이 발산되고 있는데 이 수건이라든가 받침대로 머리다가 받치게 되면 열이 다 이 머리에서 빙빙 돌겠죠. 그러면 굉장히 덥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태열. 그 다음에 얼굴에 뭔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아기가 덥지 않도록 통풍되도록 하려면 귀 이쪽은 이렇게 약간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손목 받치고 목 받쳐서 가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자, 그러면 너가 와서 먹어. 너가 와서 먹어. 자, 엄마가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와서 먹어. 자, 이게 기본 요람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요람으로 먹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자, 이렇게 해서 너가 와서 먹어 했어. 자, 그랬더니 어때요? 손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어머님들이 머리를 써요. 어떤 머리를? 지그시 빼요, 이렇게. 지그시 빼가지고 그냥 수건으로만 이렇게 딱 받쳐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기들은 이 목이 중심이 아직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수건으로만 받쳐도, 자,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아기가 이렇게 깊이 먹었다가 고개가 살짝 떨궈지면서 결국에는 깊이 못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엄마 손목으로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왜 엄마 손목으로 받쳐주셔야 되냐면 우리 산모분들은 생후 3개월까지 분만하고 생후 3개월까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해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뭐냐면 사랑 호르몬이에요. 애정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아기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산모는 3개월까지 이 손바닥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사랑 호르몬이니까 열정 호르몬이겠죠? 우리가 열정을 뭐로 표현하죠? 빨간색. 그죠? 빨간색 표현하죠? 열정. 불 지르는 느낌. 그래서 산모들이 어때요?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호르몬을 계속 아이한테 전달시켜주는 게 또 뭐예요? 이 손바닥으로 아기 목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뜻한 열기운이 아기를 안정감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안정감 있게 엄마 젖을 빨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건이나 받침대는 호르몬이 분비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그냥 받쳐주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은 받쳐주는 느낌도 중요하지만은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엄마 젖을 빨리 먹어야 되겠구나. 이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꼭 손목을 받쳐주셔야 된다는 거. 그냥 수건이나 이런 걸로 받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러면은 손목이 아픈데 이걸 언제까지 받쳐줘야 되는지, 오늘 주제가 뭐죠? 신생아 전물려주기죠? 신생아 때까지만 받쳐주시면 돼요. 왜냐면 생후 4주가 되면 보통 아이들이 목을 어느 정도 가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손은 목을 받쳐주시고 한 손은 가슴을 지지해서 너가 와서 먹어. 이게 무슨 자세? 요람 자세. 그래서 요람 자세 10분 먹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쉬어주시고, 또 반대쪽도 어때요? 또 10분 먹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수유텀에서 한 타임은 요람 자세로 먹여주시고요. 또 다음 수유텀에는 풋볼 자세로 먹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람으로 풋볼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유선이 골고루 뚫어지는 작업만 언제까지 들어가시면 되냐면 8일 정도까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왜? 그때까지 이 작업을 해가면서 아기 컨디션을 보시고 있으면 되거든요. 황달이 올라가야 되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체중이 더 빠지고 있는지, 소변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5일째부터 8일째까지가 황달이 피크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만 체크해가면서 자세적인 것만 확인하면서 아기를 안정감 있게 물려주는 작업만 8일 정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풋볼 자세도 배우셔야 되겠죠? 자, 지금 방금 11자세 했기 때문에, 자, 풋볼 자세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수유 쿠션이 앞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아기가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아기가 지금 엄마 배하고 맞아떨어지는 자세로 요람 자세로 있다면 이제 풋볼은 우리가 럭비공 자세라고 해서 옆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옆으로 가기 때문에 자, 수유쿠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갔을 때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수유쿠션의 넓이가 여기 공간에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의자, 본인이 앉고자 하는 의자에 엄마 손바닥 한 뺨 정도 빼주시는 게죠. 엉덩이를. 약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한 뺨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수익쿠션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아기가 가슴 쪽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쿠션이 기울여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평행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물론 요람 자세도 옆으로 이렇게 잡지만 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약간 기울게. 그래서 아기 머리가 약간 상체가 올라간 식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풋볼. 물론 높이가 안 맞으면 다리 한쪽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 머리 쪽 다리 올려주는 자세에서 밑에 발바닥에 약간 패기 같은 걸로 조금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아기 또 왔어요. 우리 아기가 고생을 많이 해요. 저 쫓아다니면서. 자, 가슴도 이제 풋볼 자세 할 때는 같은 가슴 방향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반대쪽 지금 먹이려고 하는 그쪽 손으로 그대로 감싸듯이 목을 아까 얘기했듯이 받쳐주시고요. 자, 반대쪽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똑같이 아기 쪽으로 몰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누가 와서 너가 와서 이렇게. 물론 지금 아기가 호흡이 가파르거나 자꾸 젖병 빨 때 따그락따그락 놓치는 소리가 난다거나 엄마 젖을 먹을 때도 따그락따그락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자꾸 아기가 버거워한다거나 빠는 거를 이랬을 때도 조금 큰 아이도 목을 받쳐서 먹여주는 게 아주 도움이 돼요. 신생아 때부터 이거를 잘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크면은 손을 받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이미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기 때 그걸 하지 못해서 약간의 아기가 빠는 걸 어려워하고 뭔가 먹는 걸 버거워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목을 받쳐줘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받치고 반대쪽 가슴 지지했어요. 자, 역시 여기도 공간이 많이 뜨죠? 그러면 손으로, 받침대로 손목 밑에다가. 그래서 항상 머리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이게 풋볼 자세예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수유통을 번갈아 가면서 먹일 때 자세도 번갈아 가면서 먹여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 8일까지는 약간의 2시간마다 이렇게 풋볼 요람 자세를 번갈아 가면서 먹이지만 이제 이게 잘 아기가 먹다 보면 초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행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가 좀 배를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함량이 많은 젖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짧게 먹이시는 게 아니라 한쪽을 충분히 비워준 식으로 먹여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10분 먹였던 거를 그냥 20분을 여기다 먹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성수유가 나온다는 거는 유선이 웬만큼 뚫어졌고, 그리고 가벼워졌고, 아기가 먹을 정도로 성수유가 나온다는 거고, 이제 분유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을 쫙 비우고 난 다음에 반대쪽 주셔야 되겠죠. 10분 하다 보면은 먹다 남은 꼴로 되겠죠. 그래서 한쪽을 쭉 먹일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먹여주시면 되냐면 10분을 먹고 애가 힘들어해요. 잠을 자버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꾸 먹지 않고 엄마 폼에만 있으려고 한다거나 빨지도 않고, 자, 이런 경우는 10분 먹고 빼버리고 뺀 다음에 다시 확실하게 깨워서 방금 배웠던 자세를 동시에 이제 써먹는 거예요. 자, 11분 10분 하고 같은 쪽을 반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쪽을 수익 쿠션을 돌려서 그대로 풋볼로 한 번 더 10분 먹여주시면 되죠. 당연히 손을 받쳐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20분, 30분을 충분히 한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고자 하면 이제 반대쪽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다 먹은 다음에는
굳이 이쪽을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이쪽을 다시 수유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렇게 한쪽을 잘 먹였는데 여기가 남아서 아파. 자, 위축할까 안 할까요? 젖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기를 위축하시면 되는 거고요. 젖이 난 좀 더 많고 아기가 젖을 먹을 때 자꾸 사례가 걸린다거나 버거한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쪽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내버리면은 젖이 더 많이 늘기 때문에 차라리 안 짜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라리 다음번부터 여기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분들만 이쪽 다 먹고 이쪽을 위축해서 나중에 위축한 모유는 모아가지고 이 아기가 젖을 직수하고도 부족해 할 때 그때 분유보다는 위축한 모유를 주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5일, 8일까지는 기초체를 파악하시면서 짧게 10분, 15분씩 요람하고 풋볼하고 번갈아 가면서 수를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성수유가 나왔을 때부터는 한쪽을 길게 먹여준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2, 30분 정도는 깨워서 먹여주셔야 돼요. 뭐 5분만 먹고 그냥 끝내버린다거나 그럼 당연히 그 정도 먹고 아기가 자면 얼마 자지 못하고 또 깨겠죠. 그래서 이게 수유텀이 아주 잦아지는 현상으로 바뀌어가면서 거의 어머님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작업이 언제부터 들어가시면 되냐면 최소한 10일부터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일부터 보통 4주까지는 이 작업을 쭉 열심히 하셔야지만이 보통 신생아 4주 이상이 됐을 때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수입도도 조금 안정되고 밤중수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후 4주까지는 좀 아기를 조금 더 학습시킨다고 생각하고 근데 학습을 시킬 때도 무작정 막 먹이는 게 아니라 성수유를 먹여가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유를 먹여갈 때는 아기를 깨워가면서 한 자세로만 하지 말고 풋볼도 해보고 요람도 해보고 골고루 해봐야지 유선이 골고루 뚫리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우리 어머님이 아기를 4주 동안에 자세 활용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세 활용을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자세를 먹어도 아기가 골고루 유선에서 젖이 나가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요람 자세에 자신 있는 분들은 빨리 풋볼 자세를 익혀가야 되는 거고요. 자, 처음에 또 풋볼 자세를 먼저 익혀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람 자세도 한번 익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는 요람, 풋볼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이 두 자세는 많이 저리원에서든 병원에서든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오래 붙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때 5분, 10분이든 제대로 잡고 먹여주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보통 5일에서 8일까지예요. 왜? 5일 전까지는 어머님들이 가슴도 많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분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회음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많이 지쳐있어서 오래 물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님의 회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가회복 관리하시면서 보통 유즙이라든가 초유가 나올 시점부터 이렇게 물려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요람 풋볼 많이 하면 아기가 더 잘 먹나요? 처음에는 요람 풋볼 하면은 골고루 뚫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이 자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유선이 잘 뚫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한 번에 많이 안 먹어줘요.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아기가 빤만큼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한 손으로 가슴을 지지한 가슴이 있죠. 자, 이때 주의할 점 문지르면 안 돼요. 문지르지 마시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엄마가 단단하고 아파지는 느낌 아니면 먹어도 좀 비워지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 위로 어머님이 가슴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빨 때. 그러면 골고루 더 뚫려서 나중에 아기가 좀 더 많은 젖을 쉽게 먹었을 수 있거든요. 자, 31일째인데 지금 알려주신 자세를 먹어도 그럼요. 지금 자세를 활용하는 거는 어떤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기가 개월수가 크든 안 크든 이 자세를 해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는 원하는 자세를 먹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5분씩 번갈아 먹여도 되나요? 안 되세요.
초기 5일까지는 5분씩 번갈아 먹이는 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초유가 나올 때, 성숙유가 나올 때는 최대한 좀 더 길게 먹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왜? 짧게 먹으면 아기가 빨다가 말다가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꾸 먹다가 자버리려고 해서 처음에 먹을 때 최소한 한쪽을 10분씩 먹여주시고 유집 초유가 나오지 않을 때만 마찰이 심해지면 아파지기 때문에 5분 정도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젖이 생성됐을 때는 한쪽을 길게 먹여주는 게 좋지 짧게 먹여주는 거는 아주 안 좋다는 거. 자, 이제 1개월 됐는데 유축기 양쪽 80까지 나와요. 근데 잦은 짜증을 내는데 양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전량은 부족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전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다가 짜증내는 양상도 달라요. 처음부터 먹으면서 짜증냈는지 먹는 도중에 짜증냈는지에 따라서 처음부터 먹자마자 짜증냈다는 거는 사출이 강하다는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젖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아기가 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너무나 공격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 못 먹겠어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참 먹다가 아기가 당기면서 짜증내는 건지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전자의 양상은 사출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 요람 자세보단 풋볼 자세 먹여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왜? 요람 자세는 이 가슴에 신경을 다 건드리면서 먹는 수유라 젖을 늘려주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젖이 많다거나 사축이 강하신 분들은 한 10분은 요람 자세 먼저 먹이기보다는 풋볼로 10분 먹여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요람으로 한 번 더 먹여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참 먹다가 짜증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적당히 먹고 안에는 이제 단백질, 지방, 후유 성분 이걸 이제 옛날 어른들 참젓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후유 성분을 먹기 싫어서 왜? 힘들다는 거죠. 나 더 이상 이거 못 먹겠어. 이거예요. 자, 이래서 자꾸 짜증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말고 또 거기서 빼서 반대쪽 돌릴 게 아니라 거기서 최소한 한 번 더 10분에도 5분은 달래서 더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 몸에 더 많은 단백질젖이 애기한테 나가서 소화도 잘 시켜주고 잠도 깊게 잘 수 있는 성분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짜증낸 거를 좀 더 달래면서 먹여주는 훈련도 신생아 때는 필요하다는 거. 왜? 크면 클수록 그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 4주까지는 한쪽을 최대한 2, 30분 정도 빨아주는 연습이 중요해요. 짧게 먹여주는 것보다. 아셨죠? 자, 아무래도 질문을 이렇게 제가 받을 때 오늘 신생아다 보니까 신생아 관련된 질문을 지금 제가 답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170일 된 애기 어머님도 있는데 그때는 또 그 개월수에 맞는 아마 질문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35일인데 수유턴이 시작한 시점인가요? 수유 종료 시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보통 체계는 시작된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끝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시작은 우리가 상을 열어놓고 숟가락 들어도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숟가락 들었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는 않아요. 다 먹고 나서 포만감도 느껴지고 먹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유는 항상 끝나는 기준으로 시작을 하셔야지 수유텀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시작된 기준으로 예를 들면 12시에 시작했는데 1시까지 만약에 수유를 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어머님이 젖을 물린 게 사실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을 삐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유텀은 하루 종일 1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기가 제대로 먹어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먹는 거 기준으로 해서 끝나는 기준으로 수유텀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9일째인데 저는 유두가 짧아서 아기가 잘 안 먹고 보호기도 안 물려고 해서 많은데 힘들어요.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기 능력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유두가 짧아서 꼭지가 없어서 아니면 가슴이 빈약해서 엄마 젖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꼭지가 짧아도 아기가 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보호기를 쓰려고 하고 쭈쭈쭈 꼭지를 쓰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언젠간 그거를 떼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걸 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교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아기들은 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꼭지가 짧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막 물리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꼭지를 부드럽게 풀어놓고 꼭지 모양을 최대한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려야지 아기가 덜 물겠죠. 근데 짧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꼭지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아기가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꼭지일지언정 그나마 거기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좀 더 관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물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꼭지도 힘든데 젖이 뚫어지는 것도 힘들면 더 먹기 쉽겠죠. 그래서 한몰 유두라던가 편평 유두는 최대한 유선이 뚫어지고 난 상태에서 물려주는 게 도움이 되세요. 꼭지가 뚫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물리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슴이 단단하면서 더 들어가고 오히려 유선 젖은 잘 안 나와서 얘가 더 짜증이 2배가 돼요. 그래서 가슴 관리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물려주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오늘 교육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달에 또 좋은 정보로 좋은 교육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장님 교육 잘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자, 오늘 교육에서 키포인트를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다시 봐주시고요. 저희 그 크라잉맵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라와 있는 원장님의 강의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기 꼭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우리 예전 공지 올릴 때 글 남겨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또 1교시, 2교시 때 그렇죠. 우리 후기 올려주신 분들 많으셨어요. 정말 주옥 같은 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다 일일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후기 꼭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 강의는 선물은 따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후기 생각나시고요. 또 경험담 있으시면은 미션 수행장에다가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라잉웹에서 준비한 모유수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원장님과 함께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